진행 어떻게? 원래 진행해주시는 분께서 해주시나요? 진행. 올 때 좀 많이 가요. 원미도 진행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64차 중3부 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최달석의 잘못은 개인적인 것보다 사회 역사적 책임이 더 크다입니다. 오늘 지도 조언을 해주실 조민경 선생님 환영합니다. 순서를 한번 연습해요. 친구들 순서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스스로 맨 처음에 물론 찬성이 어디라고 했죠? 찬성 입장이 네. 자리가 바뀌면 네. 자리를 찬반 자리는 찬반으로 그럼 찬반 순서가 그러면 자리를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리를 바꿔야 네, 좀 번거롭지만 이거는 좌석 위치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의자도 바꿔? 아니, 이름표를 챙기셔야 돼요. 이름표는 가져와야지, 이름표. 태근이 이름표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 같이 도와줘. 이름을 도용하시면 안 우리 돼요. 순서 여기서 순서 하세요. 여기 천천히 해주세요. 제 시간을 주고 박수를 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순서를 천천히 손을 들어주세요. 체크를 좀 해야 되니까요. 인론, 교차조사, 문답, 네, 두 번 하시는 거고. 2차. 뭐. 2차 발언. 네. 문답. 뭐. 요약. 요약입니다. 요약. 예. 그 다음에 전체 문답하고, 전체 문답, 최종 발언. 최종 발언은, 요약 다음에 전체 문답 있어요. 또 찬성 측에서 먼저 최종 발언 하셔야죠. 네, 문성. 네, 제가 최종 발언. 예. 유병민 계셨으면 혼났겠다. 순서 아니야. 예, 그러면 그 찬성 측 입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성 측 1토론자 강민석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입론하기에 앞서 우선 최달식의 잘못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달식의 잘못이란 오기석 선생과 같이 무고한 사람들을 반동분자로 몰아 그 무고한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과 고문을 가하여 거짓 진술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찬성 측의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 입론은 세 가지 문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최달식은 6.25 전쟁의 피해자이다. 두 번째로 최달식의 가정은 사회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달식은 사회가 시킨 일을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점인 최달식은 6.25 전쟁의 피해자이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달식은 6.25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최달식의 조부모와 그리고 친인척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들 군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최달식의
부모도 온전치 못한 상태로 열차에 치여 돌아가시던가 여태까지 정신병에 걸려 최달식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는 등 6.25 전쟁으로 인하여 최달식은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최달식에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트라우마를 남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달식의 잘못은 역사 및 사회적인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논점인 최달식의 가정은 사회에 의해 파괴되었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달식의 가정은 6.25 전쟁이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사회적 이념에 따라 발생한 6.25 전쟁에 희생되었습니다. 이때 국가는 이 최달식의 가정을 수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달식의 가정은 사회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달식은 어렸을 때부터 반인륜적 행위, 즉 살인이나 그리고 폭행 등과 같은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보면서 자라온 아이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최달식의 잘못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달식의 잘못은 사회 및 역사적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점인 최달식은 사회가 시킨 일을 했을 뿐이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달식의 직업은 경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배경이 되는 1980년 당시 경찰에게 맡겨진 임무는 공산주의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을 미리 처단하여 사회의 불안전한 시스템을 바로잡고 또한 그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라는 직업은 사회가 준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또는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직업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달식은 그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경찰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사회가 시킨 것과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최달식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또한 최달식이 붉은 방에 들어갈 때 그 붉은 방이란 최달식이 오기석과 같은 무고한 사람들을 폭행한 곳인데 이 붉은 방을 들어갈 때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항상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최달식의 행동을 보았을 때는 최달식의 잘못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사회 역사적인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분 20초 발언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찬성을 하는 찬성 1토론자, 반대를 하는 반대 1토론자 백주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최달식 같은 사회적 아픔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픔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말고 두 번째로 최달식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권을 빼앗았다. 세 번째로는 최달식은 사람을 괴롭히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입니다. 첫 번째, 시대적 아픔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픔을 그대로 돌려주어서 된다라는 생각은 정말 무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40에서 50%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당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돌려줘도 괜찮아 하는 생각이 학교폭력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최달식의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피해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달식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고문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3달씩 (5.18) 광주 민주화 당시 많은 군인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때문에 이 피해자들은 평생을 국가와 신뢰를 하지 못한 채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 권력이 이 피해자들이 국가를 믿지 못한 그런 피해를 받을 권리를 가해자들에게 주었습니까? 아무리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불법적인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들은 인간 저항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세 번째로 최달식은 사람들을 고문을 함으로써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최달식은 오기섭을 고문하면서 죄 없는 오기섭을 고문하면서 빨리 자백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짜증을 내었고 오히려 고문을 당하는 오기섭의 모습을 보고 우스꽝스럽다고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달식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최달식은 근데 죄가 없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럴 것이다 하는 추측만으로 누군가를 잡고 고문을 해서 자백을 하는 방식은 이 시대의 배경인 1980년대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달식의 잘못은 개인적인 것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분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답 시간.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곧바로 문답 시간은 3분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 찬성 측부터 문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가해자 중 40에서 50% 가량의 가해자들이 그 전에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례를 들면서 최달식도 자신의 아픈 고통을 남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최달식의 행동은 사회가 시켜서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켜서 한 거 아닙니까? 사회가 시키더라도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행해야 할 수 있는 게 잘못이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최달식의 행동에 대한 그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달식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반대측의 주장에 대한 확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가 시켰다 하더라도 그 지시한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 저항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반대측 토론자께서는 그 최달식이 자기 스스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회가 시켜. 근데 그 자기 스스로 했다는 그 이유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반대측 토론자께서는 자신이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 그 잘못에 갖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아니라 저는 반대측 토론자께서 자신이 그런 고통을 겪었으니까 남에게도 똑같이 고통을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최달식이 행동을 했다는 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달식의 행동은 사회가 시킨 것이기도 했고 자기가 자발적인 것이기도 했으니까 최달식의 잘못이 있죠. 저는 둘 다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책임보다 이 토론의 논제를 보면 최달식의 잘못은 개인적인 잘못보다 사회의 역사적인 책임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책임보다는 사회적인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최달식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최달식은 자신이 폭력을 하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소설 속에서는 최달식은 붉은 방에 들어가기 전에 현기증을 느끼고 자기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또한 그거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달식 처음에는 그랬지만 고문을 하면서 우기섭의 고문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기섭을 우스꽝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네. 일단 4분이 원래 정리되고요. 예, 네. 네. 4분이 딱 맞췄어요. 훌륭하고요. 4분 말하기 쉽지 않은데 일단 강민석 토론자한테 질문을 할게요. 세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6.25 전쟁의 피해자이다. 두 번째는 가족이 사회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 두 논점의 차이가 뭔가요? 6.25 전쟁의 피해자이다는 것은 공산주의를 갖고 있는 사상가들이나 군인들이 네. 가정을 친인척들을 가족들을 죽였다. 말살을 하지 그래서 않습니까? 트라우마를 남겨서 사회 역사적인 책임이 크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잘했어요. 두 번째, 가족이 사회에 의해 파괴되었다. 자, 첫 번째 논점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의 우리가 의무를 다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국가가 우리를 수호해준다의 개념에서 보면 사회는 6.25 전쟁 때 우리 최달식의 가정을 보호해주지 못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사회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는 얘기,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당시 6.25 전쟁이 벌어진 그 사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인 것 같거든요. 저도 지도조에 그런 내용을 적었던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하고 차라리 다른 거를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각각의 논점은 좋은데 첫 번째 논점과 두 번째 논점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논점, 사회가 시킨 것이다. 직업으로서의 경찰의 의무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백주영 토론자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조언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점을 논점을 다 얘기를 했잖아요. 아쉬운 건 뭐냐면요. 이거는 반대 측에서 처음부터 준비해온 논점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논점을 미리 준비했다. 물론 미리 준비한 건 맞는데 지금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의무는 뭐냐면 강민석 토론자가 한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먼저 해주고 우리 측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준비해온 걸 다 얘기하지 말고 강민석 토론자가 한 발언에서 내가 준비해놓은 것과 어떻게 매칭시키면 좋을지 그 연결고리를 지어줬어야 돼요. 그쵸? 그럼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측은요. 그러면 강민석 토론자가 한 얘기 뭐랑 연결 지어볼 수 있을까요? 1번이랑 2번 논점이 저희 1번. 누구의 1번 논점이요? 강민석의 1번, 2번 논점이? 저희 1번 논점이랑. 예. 그럼 어떻게 말했어야 됐을까요? 최달식은 피해자였다. 아니 그 첫 번째 발언을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예를 들면 강민석 토론자는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말해줄 수 있겠어요? 강민석 지금은. 네, 뭐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
최달식은 사회적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 최달식의 잘못이 사회적인 것이 더 크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아픔을 겪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좋잖아요. 이거는 생산적으로 발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 여기서 한 발언을 이쪽에서 대응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하나는 연결 지었어요. 반대측 1과 찬성측 1을 연결 지었어요. 자, 하나 더 연결 지어보세요. 3하고 누구의 3하고요? 네, 강민석 변호사 삼과? 네, 3하고 예. 저희 2번 2번. 예, 2번도 좋고 전 3번이 좀 더 좋았거든요. 뭐 2번이든 아니면은 3번에 해당해서 2번과 3번을 같이 연결 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다시 한번 반응해볼까요? 또 강민석 토론자는 이렇게 강민석 토론자는 최달식은 사회가 시킨 일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경찰인 최달식은 다른 사람을 고문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 좋아요. 예를 들면 강민석 토론자는 사회가 시킨 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회가 시킨 거라고 주장하기에는 본인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쵸? 지금 반대측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그대로 이어붙인 거예요. 연결을 지으면 점수가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없어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이제 학교폭력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후에 문답 시간에 또 오갔는데 학교폭력 가해자의 40~50%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발언한 거 맞나요? 네. 네. 그거는 어떤 의미로 한 얘기예요? 자기가 피해자였다고 해서 그대로 가해자가 되면은 그것도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자기가 피해자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네.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잘 안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표현이 제가 잘 인지를 못했어요. 들으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연결 지어줬으면 더 좋았겠다. 네. 이어서 가볼게요. 다음은 2차 발언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문답 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강민석 토론자가 이제 문답할 때 질문을 사람이 해줬는데 잘 안 들어. 예를 들면 이렇게 원래 어떻게 질문했냐면 강민석 토론자는 아무런 죄인식이 없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현기증을 느끼고 죄책감을 고백한 행위는 죄인식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 반론을 하겠죠. 근데 그러지 말고 그 붉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을 고백하고 현기증을 느낀 이 사람의 상태는 죄의식을 느끼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죄의식을 못 느끼고 그 고문하는데 희열을 기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더 어떻겠어요? 그렇죠. 같은 질문인데 상대가 좀 당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했으면 더 어땠을까? 근데 시작은 되게 좋았어요. 네, 이어서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반대측 주장에 대해서 먼저 옹호 발언을 하기 전에 찬성 주장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하기 전에 반대 주장에 대해서 반론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첫 번째 주장은 반대측이 주장했던 두 번째 주장은 행복권, 다른 이의 행복권을 강탈했다. 최달식이 다른 이의 행복권을 강탈했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최달식은 다른 이의 행복권을 빼앗은 건 사실이지만 만약 그 행복권을 빼앗거나 아니면 다른 공산주의자, 빨갱이를 찾아내지 않았다 하면 자신의 가족이 먹고 살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이 생활하는데 여러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최달식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자신의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하고 피해를 주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측 세 번째 주장이
죄의식이 없었다. 최달식은 다른 이를 폭행하고도 죄의식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일단은 최달식은 공산주의자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여러 트라우마나 여러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달식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가족이 희생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조부모가 빨갱이 공산주의자일 때 희생당하고, 자기의 부모님은 공산주의자를 쏴 죽이는 살인한 장면을 어릴 적부터 목격해왔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무조건 죽여야 한다, 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달식은 공산주의자를 잡기 위해서 그런 여러 죄의식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오기섭이나 아니면 오기섭과 연관된 여러 인물들이 공산주의자였다고도 진짜로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찬성 측 주장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주장 첫 번째는 그러니까 6.25 전쟁, 최달식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었다입니다. 최달식은 일단 6.25 전쟁으로 인해서 조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조부모님을 최달식이 공산주의자한테 살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마주하고 직면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관이 형성된 성인이었을 때도 충격을 받았을 텐데, 어린 나이였으면 오죽했을지 가늠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달식의 부모님, 아버지는 공산주의자를 어릴 적에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최달식이 봐온 그 살인,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봐왔다면 그에 대해서 되게 무던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폭력이 자연스럽게 행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달식은 사회가 최달식의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최달식의 가정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회는 복원해주거나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지 않았습니다. 최달식이 오히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용하고, 최달식을 괴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공산주의 잡는데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대측 세 번째 주장으로는 최달식은 사회가 시킨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사회가 시킨 일에 대해서 저항하고 사회가 시킨 일이 잘못된 일이라면 반대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달식은 공산주의 잡겠다는 그 열망 또는 그 집념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 최달식이 만약에 오기섭을 통해서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빨갱이, 진짜 공산주의자를 찾을 수 있다면 모든 희생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최달식의 잘못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보다는 사회 역사적인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4분 25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 반대측 2차 발언자 나와주십시오. 네, 저는 먼저 저희 측의 주장을 강화하기 앞전에 먼저 찬성 측에 대해서 반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성 측은 첫 번째 주장에서 다른 사람 자신이 받은 충격을 남에게 고스란히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충격을 자신이 만약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남에게 고스란히 준다는 것은 저희 측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측 주장 첫 번째가 내가 받은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고 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측의 주장을 하겠습니다. 주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어도 그 당사자는 옳게 판단을 하여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주장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면, 일단
최달식은 다른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조부모님의 빨갱이의 원수 그런 것의 인식이 강하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이 되어 있었지만 그 무고한 희생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지를 하지 않고 무고한 오기섭을 마구 고문을 시키며 우스꽝스럽게 생각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의 나쁜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일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넘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측의 첫 번째 주장이며, 두 번째 최달식은 행복권을 침해하였다. 다른 사람의 행복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단 행복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치 중 하나인데, 오기섭은 그냥 평범한 선생님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내려서 어떻게 되어서 잡히게 되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최달식은 오기섭을 잡고 학교에 갈 행복권,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행복권, 그리고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거나 평범한 일상을 할 행복권 등을 모두 잃고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등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행복권, 즉 오기섭도 누릴 수 있는 행복권을 최달식이 아무런 근거 없이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한 주장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달식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으며 반성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주장을 강화한다면, 일단 최달식은 무고한 희생자에 대해서 고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반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 죄의식을 갖고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그리고 직업이 경찰이다 보니까 경찰이면 아무래도 그런 어떠한 근거가 있고 근거 자료를 통해서 추측을 하고 그 추측을 해서 결국적으로는 결과가 좋게 나와야 경찰의 의무를 다한 것인데, 최달식은 아무런 힘이 없는 무고자를, 즉 오기섭을 갖다가 죄의식 반성도 하지 않고 계속 고문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달식은 사회 역사적 책임보다 개인적인 책임이 더 큰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 34초 반환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협의 시간 혹시 필요하신가요? 네, 저는 그러면 곧바로 문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하실 분. 아까 허재균 토론자께서 제2차 발언을 하시면서 최단식은 무고한 이들을 잡아 놓으면서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무고한 이들 잡아 놓으면서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최단식은 무고한 이를 잡아 놓으면서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최단식은 이미 그 사람을 고문하고 아니면 잡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죄책감 또는 불안감을 가지면서 일부러 교회나 이런 종교의 힘을 믿으면서 자신의 잘못이 이게 잘못이 아니라 옳은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에 가고 그런 것은 죄의식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행동을 덮으려는 그런 행동인 것으로 추측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책에서 최달식은 반성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솔직히 말해서 잘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자기한테 달려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했지만 오기섭은 평범한 무고자로서 고문을 당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은 그것이 정문성 토론자께서 해석하신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책에 지시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 불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더 하시죠. 질문해. 그러면 최달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죄의식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최달식은 죄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별로 하고 싶어하는 눈치가 아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고 자기가 잘못한 건데 공산주의 잡기 위해서 이게 잘한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이것을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까 종교의 힘을 빌리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최달식은 종교의 힘을 빌리고 여러 자기의 죄의식, 잘못에 대해서 뉘우쳤습니다. 그렇게 최달식의 잘못, 그 죄의식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네,
일단 저희 질문 넘어가면 최단식이 일단 직업 자체가 경찰인데 최단식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고자의 무고한 희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단식은 일단은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꼭 짚어하고 있고 최단식 생각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근거를 모아서 이 사람을 잡게 되면 이 사람이 만약에 도망치거나 잡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최단식은 빠르게 사람을 잡아서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최단식이라는 사람은 근거가 없이 오기섭에 그냥 평범한 사람을 잡았습니다. 아니죠. 최단식은 근거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잡힌 현상집에 뭔가 같이 이 사람을 몇 번 집에 재워줬다는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로는 일단 불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면 그 근거를 이용하여 최단식에게 질문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기섭이 정확한 가해자라는 것이 탄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고문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고문하거나 심한 방해 가두거나 정확 근거가 그것으로 방해 가두는 것 그런 건 최단식이 직업을 악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최단식은 범인, 공산주의자를 잡기 위해서 오단식이란 사람이 무언가 오기섭이 한 사람이 무언가 연관이 돼 있다.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진술을 요구하고 진술에 대해서 이 사람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저는 추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 4분이 넘었어. 서로 할 말이 많아서 이 세번째 토론자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다른 이의 행복을 강탈하는 것에 대한 얘기와 죄의식이 없었다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우선 다른 이의 행복권을 빼앗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자들을 찾아내지 않았다면 가족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을 위해 남에게 피해주는 걸 선택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결론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 남을 피해주는 걸 선택한 행동이 과연 이게 우리 논제인 개인의 책임보다 사회적 역사적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게 논리적 연결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남에게 피해주는 걸 선택한 게 그래서 개인의 책임이 덜하다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그 연결고리가 조금 떨어져요. 네, 그 부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민서 토론자랑 정문호 토론자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였냐? 앞에서 죄의식이 없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반대측에서. 근데 여기서 정무선 토론자는 트라우마로 공산주의자를 전부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죄의식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로 공산주의자를 전부 잡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죄의식이 없었던 것뿐이고 심지어 그걸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강민서 토론자의 발언은 어땠냐면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옹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식이 없었지만 트라우마로 인한 공산주의자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게 옳다고 믿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방법 하나랑 두 번째 방법은 아니다. 죄의식이 있었다. 이 주장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강민서 토론자는 앞에서 두 번째 방법 죄의식이 있었다라고 표현한 거고 정문호 토론자는 죄의식이 없었던 건 맞는데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었다라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재균 토론자의 두 번째 반대측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 찬성 측의 한 얘기에 대한 반론을 처음에 이어나갔잖아요. 네, 잘했는데 그 반론이랑 주장 1번이랑 주장 2번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차라리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의 주장처럼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반론을 그냥 쏟아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장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고문만 했을 뿐이다. 물론 경찰의 의무를 다하려면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고문만 했다. 충분히 좋은 주장 이걸 강화해서 주장을 하고 앞에 것들은 다 그냥 반론에 몰았으면 어땠을까 싶었고요. 그 다음에 Q&A가 재밌었는데 질문도 잘했고 대답도 잘했어요. 사실 허재기 토론자는 대답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입론보다는. 그래서 보면은 정우수 토론자가 종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종교 활동을 하는 걸 보아하니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 뭔가 반성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반증하는 사례가 아니냐 했더니 허재기 토론자가 대답도 질문도 잘했는데 대답도 잘했어요. 종교 활동은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반성한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었냐? 책에 없었다. 이것도 잘 대답을 한 거예요, 방어를. 그래서 잘했고요. 근데 정우수 토론자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Q&A 시간이 또 어떻게 됐냐면 죄의식이 있었다라고 또 다르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대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논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할게요. 네, 다음은 요약 비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1토론자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이 되겠습니다. 협의 시간 1분. 네. 지금은 서로의 쟁점을 비교하고 그 쟁점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시간 1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요약 비교 나와서 발표 2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성 유권자 강기석입니다. 저희 찬성 측의 요약 비교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찬성 측은 최단식은 자신이 사회적 반대측이 처음에 입론으로 주장한 첫 번째 논점과 세 번째 논점인 사회적 아픔을 겪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물려주는 것이 잘못되었다와 그리고 자신의 최단식은 죄의식이 없었다라고 입론을 하는데 하지만 저희 찬성 측은 최단식은 그 붉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현기증을 느낀다면서 소설 속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아서 죄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최단식이 자신의 사회적 아픔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물려줬다는 행위는 그런 행위를 최단식이 그걸 물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시켰기 때문에, 즉 자신이 경찰이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단식은 전에 자신이 어렸을 때 6.25 전쟁으로 인하여 자신의 친인척들이 살해당하고 또한 어렸을 때 많은
정신적인 피해들과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6.25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는 최달식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걸 복수하거나 또는 그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가 최달식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분 30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요약비고 B팀에서 반대측에서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 이번에 요약 비교를 할 반대측 찬토론자입니다. 먼저 저희 반대측과 찬성측 비교 요약을 먼저 하자면 찬성 측의 논제들은 최달식의 잘못은 사회가 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저희 측은 최달식의 한 잘못은 다 개인의 의지로 선택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1차 찬성 측 1차 발언 할 때 첫 번째 논제에서 그 6.25 전쟁의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했는데, 저희 의견과 비교하자면 사회적 역사적 상황이 배경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배경이 자신의 가치관이 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지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찬성 측 2차 발언에서 반박을 하실 때 여러 죄의식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개인의 생계를 위해서 행복권을 자신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개인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옹호 발언 첫 번째 논제를 옹호하실 때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를 살해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지켜왔기 때문에 폭력이 자연스럽다고 했는데,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잘못된 건 판단할 수 있는 법이고, 조부모가 죽은 것과 상대가 죽은 것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 또한 자신의 개인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폭력을 곁에서 받았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의 개인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분 9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체 문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마지막 협의 시간. 전혀 협의 시간 났습니다. 그러면 전체 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은 3분입니다. 찬성에서 마지막 아니지, 이거는 자유야. 앞에 마지막 발언자가 먼저 질문합니다. 아니야, 이거 자유야. 괜찮은 거 자유 갖고 자유. 아까 김소연 토론자께서 결국 요약 비교를 하시면서 하셨던 일관된 주장이 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런 여러 사회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뭐 조부모가 죽든 뭐 가족이 뭐 살인을 목격하든 다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개인적인 생각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최달식이 너무 어린 나이 아닙니까? 6살 때 누군가가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자기의 조부모가 전쟁으로 인해서 살해당하고, 자기가 알던 사람에 의해서 살인당하는 걸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거고,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도 커서 모두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나요? 하지만 과반수가 가정폭력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대부분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치관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판단이 제대로 있으면 자신의 의지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은 그걸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는 건 결국 개인의 생각이나 의지 그런 걸로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학교에 가서 이게 옳고 이게 틀립니다라는 걸 배우지 않고 50년대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한 시골에서 자기가 봐왔던 게 거의 일생의 전부를 담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달식은 그 이후로도 가정에 뭐 아버지는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결국엔 죽고, 그리고 자기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지고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막 벽에다가 그런데 어떻게 최달식이 공산주의자를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다음 질문. 아까 정문정 토론자가 찬성 측 세 번째 근거에서 사회가 시킨 대로 이하였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겪었기 때문에 진짜 나쁜 일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최단식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경찰은 진짜로 가해자를 잘 찾아내야 하는데 인지를 잘 못한다는 것은 최단식이 그 행동을 옳게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지금의 경찰은 폭력을 수사하고 뭐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는 게 주 업무라면 그 당시의 경찰은 무조건 반공, 멸공이라는 것을 모토로 삼아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 당시 80년대가 공산주의자를 잡고 반공, 멸공에 대해서 분위기가 고조됐던 시대는 맞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차 옹호 발언 하실 때 시킨 일을 해도 연령 때문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진짜 공산주의자를 찾기 위한 그런 것에 있다고 했는데 아까는 또 1차 발언 하실 때는 달랐잖아요. 문답하실 때도 얘기가 달랐고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었다고 아까 2차 옹호 발언 하실 땐 그렇게 말씀하셨고 1차 발언이나 문답하실 땐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정확히 말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까 계속 말이 바뀌었던 이유는 주장은 같고 있고 없고에 대해서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헷갈렸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아까 정문성 토론자가 최단식은 6.25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첫 번째 주장으로 말하셨죠. 네. 근데 6.25 전쟁으로 피해 입은 것은 안 됐다고 생각이 드지만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피해를 남에게 고스란히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가정폭력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가정폭력 얘기하셨죠. 가정폭력이 계속 이렇게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자기가 받았던 피해가 대물림되고 남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게 많잖아요. 그쵸? 네? 네, 그쵸, 맞죠? 그러니까 그 많은 이유가 자신이 했던 거에 대해서 나도 당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게 많다는 경우가 아니라 그게 옳지 않다는 건데요. 옳지 않다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그의 선택이었잖아요. 그게 선택이었던 게 아니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봐온 것을 믿는 것은. 근데 자기가 봐왔던 게 아픈 건데 그 아픈 건 알 거 아니에요. 그 아픔을 상대방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게 그게 잘못된 일인지 몰랐을까요? 그리고 고스란히 상대방한테 전해주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전해주는 게 그 사람이 무고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복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고스란히 전해준 거지.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죠. 할 말이 아직도 많아요. 그렇죠? 요약과 비교에서는요. 상대팀이 했던 얘기 혹은 우리 팀이 했던 얘기를 요약하는 거 중요하겠고요. 그 단순히 그냥 요약하는 건 그거는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초보적인 수준에서 그렇고요. 우리 조금 더 고급으로 넘어가려면 자꾸 쟁점을
우리 쟁점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부딪혀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를 들면 이제 강민선 토론자가 아니죠. 강민석 토론자가 얘기를 했었죠. 반대 측의 1번 주장과 3번 주장이 우리 측과 달랐는데 사실은 청중들은 1번 주장이 뭐였는지 3번 주장이 뭐였는지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비교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면 이번 토론에서는 쟁점이 두 가지로 첨예하게 대립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연 최달식은 죄의식이 있었냐 없었냐. 두 번째, 사회적인 아픔을 겪어서 누군가한테 그대로 그 아픔을 물려주는 게 과연 개인의 책임으로 볼 것인가 사회의 책임으로 볼 것인가. 이 지점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면 지금 각각 주장은 3개였지만 부딪히는 지점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죄의식이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흘러가는 줄 알았더니 정리를 해줬어요. 아까 김세현 토론자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 지도조언을 이용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원래 지도조언 할 때는 제가 원래 논리적인 허점을 얘기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용 당할까봐. 결국 죄의식이 있었니 없었니 물어봤더니 정리해줬어요. 죄의식이 없었다. 그러면 강민수 토론자까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쟁점이 달라지겠죠. 죄의식이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죄의식이 없었다라고 통일됐잖아요. 찬반이. 그럼 쟁점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거기서 죄의식이 없이 한 행동이지만 그렇죠. 뭐 아니면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냐, 뭐 트라우마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냐, 그렇죠. 아니면 충분히 개인의 선택으로 가능한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냐, 이렇게 조금 달라지겠죠. 네, 그렇게 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최종 발언에서는 그런 발언들을 해주면 더 좋겠어요. 강화도 좋고 다시 한번 연습이니까 비교를 한 번 더 해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김세현 토론자가 이제 반대 측에서 얘기를 할 때 잘했어요. 뭐냐면 단어 선택을 달리 했거든요. 조금 뭐냐면 이거 다 이 모든 행동은 결국엔 다 개인의 의지로 선택된 거다. 이 표현은 백주영 토론자나 허정인 토론자가 앞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개인의 의지로 선택된 거다. 그러니까 같은 주장을 하는데 그걸 강화하는 데 있어서 다른 단어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되게 좋게 들렸거든요. 네. 그리고 질문할 때도 이제 정우성 토론자가 질문했죠. 다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요? 아니 근데 너무나 어린 나이에 6세인데 그 아이의 가치관의 변화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이것도 잘했어요. 질문도. 그랬더니 대답도 잘했어요. 가정폭력의 모든 피해자가 이후에 다 폭력으로 이어지냐? 이것도 대답을 잘한 거고요. 근데 또 대답을 또 잘했어요. 더 잘했어요. 왜냐면 아니 당시 시대 상황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데 학교도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그 시대에는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막혔거든요. 네, 이 공방에서는 사실은 정문 통보다 좀 더 잘한 거예요. 근데 다 잘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공방이 이뤄졌다는 건 네, 재밌게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발언 바로 들어볼게요. 다음 최종 발언 각 2분씩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의 시간 1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에서는 우리 팀의 가장 강력한 주장을 강조하고 상대 팀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세요.
예, 시간 1분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찬성 측 마지막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측 주장에 대해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최단식은 6.25 전쟁, 그런 참혹한 여러 우리나라의 전쟁의 비극사, 사회 역사적인 사실을 겪으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공산주의자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가족이 다 죽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자신의 부모님, 아버지는 술을 마시다가 결국에는 기차에 치여서 죽으시고, 이제 어머니는 완전히 노망이 나셔가지고 이제 여러 문제를 가지고 계신데, 이런 비극적인 가족사에서 최단식은 당연하게도 이게 다 공산주의자 때문이다, 자기의 가족사, 자기의 이런 비극은 공산주의자 때문이라며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단식은 사회가 시킨 일을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화하자면, 최단식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책무, 사회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를 잡고자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이 내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회를 위해 잘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반대측이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게, 계속 대물림 되는 것, 계속 이렇게 자신이 받은 피해를 남에게 돌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계속 말을 하시는데, 자기가 한 일을 남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는 주장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당했던 것을 공산주의자의 잡음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하는 거다, 자신이 당했던 피해를 너희도 알아야 돼 라면서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오기섭은 그냥 무고한 민간인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와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단식의 잘못은 개인적인 것보다 사회의 역사적인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분 20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최종 발언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분 남았어요.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영이랑 주영아, 지빈아 같이 도와. 예, 시간 다 됐습니다. 마지막 가운데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한 토론자입니다. 먼저 저희는 저희 측 주장을 강화하고 그리고 찬성 측 주장을 하나를 약화시킬 건데요. 먼저 찬성 측의 첫 번째 주장을 약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의 첫 번째 주장은 6.25 전쟁의 피해자라는 사실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사건은 배경에 불과하고 가치관이 확립되는데 큰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으로 자신의 행동이 변하게 되는 이유는 개인의 직접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그 첫 번째 논제를 들어서 그래서 이 일은 잘못은 어쩔 수 없는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자신이 이 트라우마를 극복을 했으면 이게 복수라도 최달식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고한 시민이 아니라 무고한 공산주의자였어도 자신의 가족을 해친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한테 복수를 하는 행위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측 첫 번째 주장을 강화할 건데 저희 측 첫 번째 주장은 아픈 행동을 당하고 또 아픈 행동을 돌려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입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힘들었다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힘들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문을 하고 괴롭히고 공산주의자로 모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2분 10초 발언하셨습니다. 원래 최종적으로 몇 분? 2분. 2분 네. 정도예요? 마지막 최종 발언까지 너무 잘했죠. 그래서 정우성 후보자는 최종 발언을 한 게 본인이 오늘 발언한 내용 중에서 제일 발언을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세 가지 꼭지로 요약할 수 있겠던데 그 세 가지가 다 그렇지 다 설득력이 있는 말만 했어요. 지금 마지막 최종 발언에서. 김수현 선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김수현 선수도 세 가지 꼭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다 아까 정우성 토론자가 얘기했을 때는 그렇지 너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갑자기 김수현 선수 얘기했을 때 너네 말도 맞는 것 같아. 이 설득력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는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쓸수 있는 토론이었나요? 그래서 토론자들에게 박수 한번.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듣다 보니까 처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헷갈리는데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과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구분을 지금도 잘 못하겠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정의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약간 아쉬움이. 그 토론자들에게 있어서 토론자들 그 부분을 조금 그런 경계가 어디 있는지 약간 듣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 데서도 더 쟁점이 부각됐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청중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옛날에는 용어 정의를 했잖아요, 맨 처음에. 네. 우리 처음에 할 때는요. 네. 교차 토론할 때. 네. 근데 이 토론 때는 용어 정리를 안 해요? 해요. 아까 하긴 했어요. 정의를 네, 찬성해서. 최단식의 잘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네. 선생님하고 할 때는 이 논제에서 정의를 뭘로 할 거냐라는 네. 것도 정확하게 명하더라고요. 그거는 찬성에서 정하는 거예요. 찬성 측에서 나는 예를 들면 뭐 사회 역사적 책무랑 개인적 책무에 대한 용어 정리를 했더라면 아까 청중 한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금 더 흘러갈 수도 있을 거고요. 최단식의 잘못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반대측에서 그걸 수용한 거죠. 너네는 그걸로 정의했니? 그러면 우리도 그걸 따를게. 뭐 굳이 사회적 책무나 개인적 책무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논제여도 학생들의 그날의 어떤 분위기나
그걸 따라서 다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원래 김배영 선생님께서도 약간 지도조언 하실 때 지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학생들에 대해 학생들 어떤 발언에 대한 논리적인 전면 반박을 하는 걸 지향하시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만약에 지도조언이 들어가면 지도조언자의 생각대로 토론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흘러가든 다 이제 학생들한테 맡기시는 지도조언 방법을 선택하고 계세요. 네. 발언 방법을 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코칭해 주시는 식으로. 너무 지금 좀 잘해주셨어요. 혹시 또 질문, 학생들도 질문 있나요? 학생들 질문. 스스로 평가를 하는 자리가 좀 있으면 많지 마지막 않을까. 정리를 해봤으니까. 스스로 이겼다 졌다. 졌다 이겼다. 스스로 봤을 때. 찬성이 잘했는지 이게 외워보는 거를 반대가 잘 아니, 대응을 해준 초반에는 건지. 저희가 못했는데 후반부에 반대잖아. 초반에 못한 이유가 이게 외우는 게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겼어요. 아니에요. 후반부는 아, 초반부는 그럴 수 있는데 후반부의 최종 발언이랑 전체 분석할 때는 괜찮아요. 저희가 초반부는 못했는데 후반부로 마지막에 너가 마지막에 세은이가 들어가면서부터 그치?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은데. 자기들이 잘 따라. 서로 주장을 좀 팽팽했다는 거죠. 네. 서로 팽팽하게 한 거죠. 옛날에 그 백 선생님. 백지연 아니 그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오신 아, 교수님이시죠. 백 교수님인가? 예. 그분은 하시고 나서 누가 이겼냐 이거를 마지막에 가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은 예.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장중에 판단. 네 오늘 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